네, 사진으로 보는 한국사 7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마지막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사진은 정부가 수립되는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져 있던 이제 이 사진이 왠지 조선총독부 사진인 것 같죠. 그때만 해도 없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쵸? 이거 뭐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가 있어? 위험하게. 1948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생기게 되죠. 사람 진짜 많네, 그죠? 넘어가고 독립이 된 모습인 것 같아요. 30년대 후반, 37년인가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먼저 있었고요. 중일 전쟁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이 계속 일본한테 압박을 했어요. 너네 그렇게 살지 마, 임마. 막 이렇게 해서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발생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화가 난 일본이 뭐 도쿄 대공습 뭐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죠. 투하하게 돼서 결국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거의 패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버텼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안타까움이 있냐면은 진작에 일본이 항복을 했으면 그렇게 많은 도쿄와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전차도 있는 걸로 봐서 뭐 서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기 직전에 충칭에서 찍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8월에 이제 광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은 1945년에 11월에 찍은 사진이래요. 그러니까 바로 독립운동을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이 바로 들어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느낌상 선생님 뭐 잘 모르겠지만 이승만 느낌이 살짝 있죠. 뭐 아니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임시정부에서 이제 광복군을 만들었어요.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서 광복궁 아니죠. 광복군.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건 전승국이라는 지위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랑 중국은 당연히 이제 일본이랑 전면전을 했던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소련이란 나라가 되게 늦게 그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준비를 다 해놓고서 이제 9월에 들어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9월에 일본이랑 전면 전쟁을 하기로 했는데 8월에 항복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승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아니고 그냥 불쌍한 나라였던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위가 전승국이 아니고 그냥 불쌍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을 이제 위에 애썼던 사람들이 입국을 할 때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의 지위로 입국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했어요.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했고, 심지어 뭐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들도 그냥 이제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한 것은 굉장히 아쉽죠. 미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서 미국 관련한 그런 단체가 아니면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로정신대에 끌려갔었던,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일본의 전쟁에 이제 도움을 주는 물자를 만드는, 혹은 성놀이개로 끌려갔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국을 물론 귀국을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진에서 보면 뭐 이렇게 그래도 표정이 좀 괜찮은 것 같죠. 이게 진짜 그 돌아오기 직전 사진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입국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군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황국신민이라고 해서 황국신민. 그러니까 황국신민이 뭐냐면 황제 국가의 신하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1930년대 넘어가면서 일본에서 선생님이 전 강의에서 말했지만 한국신민 서사라고 해서 우리들은 이제 일본 천황폐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배우는 학생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국민이라고 했다. 한국신민이라고 했어.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지만 예전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선생님도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가 이름이 1996년에나 바뀌었기 때문에 비교적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국민학교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찰, 그렇죠. 선생님도 이런 책상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암튼, 그리고, 자, 얘 보면은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분할 점령했죠. 소련 혹시 몰라서 얘기하지만 이제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줄임말이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밖에 근처에 무슨 스탄 이런 나라 있잖아요.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들이 소련이에요. 1990년대 초반에 이 소련은 해체가 됐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와 그 근처의 나라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라고 돼 있고 이제 남쪽인 것 같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러시아 말이에요. 북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북한을 갈래, 남한을 갈래 뭐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때만 해도 뭐 이렇게 뭐랄까 지금처럼 철책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막혔던 건 사실이에요. 여기 38선이라고 되게 아이고 참 이렇게 무섭게 되어 있죠. 초반 38선만 해도 여러분이 개성이란 지역 아나요? 개성 이제 경기도 지역인데 개성이 경지도 아니고요. 경기도 개성은 남한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전쟁 이후에 개성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죠.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은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지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945년 후반에 모스크바가 어디죠? 모스크바는 이제 러시아의 수도잖아요. 모스크바에서 이제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 이제 회의를 한 거죠. 회의를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도 해요.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 뭐라고 했냐면 이제 최대 5년까지 신탁 통치를 한다. 근데 이제 그 해방시켜주는 거는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임시 정부를 수립하지만 너네들이 이제 정부를 꾸릴 능력이 안 되니까 최대 5년 동안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아라. 그래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해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듣고 나서 이제 찬반이 격렬하게 나뉜 거죠. 그래서 여기 글씨를 보면 뭐 삼상, 결정, 절대, 지지 뭐 그래서 이건 이제 모스크바 삼상 결정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반대라고 쓴 것 같은데요. 절대 반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신탁 통치 절대 반대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써 있지만 잘 모르겠지만 we oppose 이 뭐라고 쓰나 trust 무슨 law 어쨌든 반대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United Christian Church Korea 이건 뭐라고 쓴 거야? 무슨 뜻이야? 아무튼 교회 연합에서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신탁통치 결정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하는 미소 공동회가 열려요. 미소 공동회의를 열리는데 이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너무 달랐던 거지. 왜냐면 이제 임시정부를 꾸리는 데 있어서 임시정부를 꾸리는 데 있어서 협력할 단체들을 고르는데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단체들만 할 것이냐, 아니면 찬성하고 반대하는 단체를 다 같이 해서 임시정부를 꾸릴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됩니다. 결렬됐다는 거죠. 무산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를 꾸리는 사안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그러니까 유엔으로 넘기게 되죠. 그래서 유엔은 이제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이라는 단체로 너네가 좀 결정을 해줘라고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찬성하는 입장인, 가능한 입장인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남북한 공동 총선거를 하고 싶었는데 북쪽에서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거에는 큰 영향을 미친 발언이 있었는데, 이승만이 46년에 정읍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지금 가능한 남쪽에서만 선거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됐던 거죠. 당연히 김구 선생님은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김구 선생님은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미국에 넘어가서 박헌영과 김일성도 만나고 왔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말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총선거라고 하는데요. 총선거는 모두 다 하는 선거란 뜻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선거를 1948년 5월 10일 날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거로 인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재헌국회라고 해요.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헌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헌법을 만드는 국회라 그래서 여기 모인 이제 그 재헌국회를 처음으로 만드는 모습인 거죠. 선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거 투표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문맹이 많았어요. 문맹은 이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한자로도 써 있고 한글로도 써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선거의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헌절이란 말 알죠? 재헌절이라고, 우리나라 7월 17일을 재헌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958년 7월 17일을 최초로 헌법을 만든 날이라고 해서 7월 17일 재헌절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직접 선거예요. 직접 선거가 뭐냐면 이제 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간접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하고 이제 이승만하고는 라이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김구가 더 인기가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김구는 남북한이 통일된 조국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한 지역이라도 선거를 해서 정부를 꾸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했던 그 정읍 발언이 굉장히 남한만 선거를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결국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구는 이제 암살이 되죠. 누가 암살했는지 안두이라고 하는 군인이 암살을 했는데, 뒤에 배후에 누가 있었다라고는 암암리에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라고 딱히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48년에 이제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1950년 이제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6.25 전쟁이다, 한국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군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죠. 전쟁을 시작해서 되게 치사한 게, 이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니까 다들 평화롭게 쉬고 있잖아요. 새벽에. 일요일날 새벽 4시쯤에 이제 38선을 넘어서 쳐들어오는 것이죠. 전쟁을 하는데 매너는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우리가 너네랑 전쟁을 할 거야. 내가 지금 너를 때릴 거야.
이런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일본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그냥 쳐들어온 거지.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안전하다, 우리가 다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도망갔어요. 아주 멋있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북한군이 이제 되게 신기하네. 뭐 전차야 뭐야. 아무튼 이런 걸 타고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탱크도 없었어. 전력이 되게 형편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세계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엔에서 즉각 참전을 했어요. 국제 연합에서 참전을 했고 이제 참전하겠다라는 뜻이죠.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사령부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낙동강 근처라고 하는데 낙동강은 어디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이제 대구 부산 근처란 말이에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되고 거의 뭐 일주일?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대구 부산까지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되게 우리나라는 그 전력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수류탄을 들고 적군의 탱크에 뛰어들어서 탱크를 고장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자살이지 뭐 자폭특공대 정도였던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9월 달에 우리나라 6월에 전쟁이 했죠. 9월에 이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있죠. 인천 상륙작전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빙 돌아서 인천에 들어가서 이제 보급로를 끊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양을 점령하고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태극기를 휘날리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잘생긴 원빈 배우와 장동건 배우가 나오게 되는데 거의 끝까지 통일하겠구나, 전쟁 끝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인천 상륙작전의 모습이죠. 9월이에요. 9월. 그해 9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이거 지금은 이제 중앙청, 그때 당시엔 중앙청이고 더 옛날엔 조선총독부인데 지금은 없어졌죠. 조선총독부 건물에 태극기를 다시 걸고 있는 모습이고 평양까지 우리나라가 끌고 가죠. 평양까지 끌고 가서 평양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중국군이 개입을 합니다. 인해전술이라 해요. 인해전술. 그러니까 그냥 인구로 밀어붙이는 거지. 인구로 밀어붙여. 근데 그러면은 중국이랑 열심히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랑 전면전이 되면 정말 엄청 큰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상 후퇴를 한다 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밀려나게 되고 뭐 흥남철수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이거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때 흥남부두에서 뭐 거의 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이 그 인천에 살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괭이부리 마을이라고 있어요. 괭이부리 마을이라고 있는데 이제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이라는 동화도 있는데 여기가 일사후퇴 때 후퇴 그 피난 왔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던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950년에 우리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10월에 중국군이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죠.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해요. 이렇게 유명한 사진 상도 받고 막 그랬는데 대동강은 어디냐면 대동강은 이제 평양에 있는 강인데 그 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착 상태에 이르는 거죠. 누구도 이제 뭔가 전쟁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하는 상황 없이 계속 여기서 끊임없이 거의 2년을 이렇게 전쟁을 끌어요. 2년을 전쟁을 끌고 그리고 이제 휴전 회담을 되게 오랫동안 하죠. 휴전 회담을 오랫동안 하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이거 어떤 문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 서재필 선생님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독립문이잖아요. 여기 이제 서대문 근처인데, 그죠? 서대문 근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남북한이 휴전을 하게 됩니다. 휴전은 이제 1948년, 그러니까 3년을 전쟁을 한 거죠. 7월 27일 날 이제 휴전을 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북한이고 남한이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지금 이제 휴전선을 지키고 있죠. 휴전선을
이제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 2km 지점에 이제 우리는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휴전선은 실제로 여기 안에 있고, 이 안에 4km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DMZ라고 해서 비무장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 왜냐면 지뢰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엄청 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이 발생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 혼자 남아있다. 그래서 당시에 고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설에 엄청 많은 이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산 가족이 발생을 하죠. 이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남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청, 지금은 없어진 조선총독부 건물이죠. 진짜 쳐다만 봐도 한숨이 막 나오죠. 덕수궁도 파괴가 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100만 명의 만명, 그러니까 150만 명, 100만 명이라는 수치예요. 하나의 지방의 중소도시가 몇십만 명, 10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150만 명이라는 이제 수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군도 100만 명이나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이 정도로 이제 이 전쟁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전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큰 전쟁이었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전쟁 끝난 지 채 70년이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아까 이산가족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 행사를 1980년대에 KBS에서 했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기도 했죠. 영도라고 하는 곳은 부산이에요. 이제 그때 우리가 초반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고 나서 부산 쪽에 엄청 피난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모습, 피난 모습을 말하고, 뭐야 이거 다 그냥 거적대기로 임시 수용소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그냥 임시로 밥 짓고 살았던 거죠. 돌 모아서. 아이고 참. 지금 이런 거 알지? 밥집 가면은 이런 돌솥 비빔밥 해가지고 이런 거로 주는 거 알죠? 아이고 안타깝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지만 교육열이 되게 대단한 거 알죠? 교육열이 엄청나서 이제 교육열 이 천막에다가라도 이제 그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대단. 영화 있죠. 국제시장 영화 알죠? 그죠? 안타까웠던 옛날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참 대부분 다 많은 학교들에서 방학을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이제 곧 방학이고 이제 6학년이 될 텐데, 이제 방학 푹 쉬고 선생님이 이제 내년에 올해 어떤 학년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의 마음으로서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